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 우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시인의 마음 9번째로 신바람으로 쓰다가 때로 백수 건달처럼 건들거려도 보자라는 테마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청탁 원고를 받고 기한을 정해놓고 쓰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특히 청탁 원고를 받았는데 글쓰기 테마가 관심 분야 바뀔 때는 정말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청탁을 수락했기 때문에 억지로 글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 글 효율이 제대로 발휘되기는 좀 힘든데, 물론 마감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압박감 이런 것들이 글쓰기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쓰기나 논문 쓰기나 어떤 글쓰기든지 간에 자기가 관심을 가지는, 또 그래서 신바람이 나는 그런 글쓰기가 아무래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시쓰기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상상력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일반적 글쓰기보다는 더욱 강력한 어떤 동민으로서 신바람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바람은 시쓰기의 묘약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성기각 시인께서 쌀밥 보리밥이라는 제3시집을 출간했는데, 그 시집을 제가 받아보고 시집 자서를 읽으면서 정말 자기 자신이 쓰고 싶은 테마로 쓰는 것이야말로 신바람 나는 일이고, 그것이 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도 소신을 가지고 쓰는 것이 바로 시쓰기의 신바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서 일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다. 비록 쌀이 남아도는 희한한 세상이 되고 말았지만 촌놈답게 세상을 바라보고자 애썼다. 그 때문에 내 시가 촌스럽다는 말을 들어도 좋다는 고집으로 세 번째 시집 쌀밥 보리밥을 묶어서 낸다. 누군들 세련된 시를 쓰고 싶지 않으랴만 연약한 것들의 따스한 눈길을 보내고 싶은 마음을 나는 지우고 싶지 않다. 여기에 내놓은 정직한 눈빛들이 어떤 값어치가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지금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논두렁에서 제업 없이 살다간 이 땅의 모든 아버지와 우리들의 사소한 삶이다. 이렇게 자서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성기각 시인은 첫 번째 시집이 통일배였고 두 번째 시집이 일반배였습니다. 세 번째 시집 제목이 쌀밥 보리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기각 시인은 끊임없이 농촌을 테마로 글을 쓰면서 농민의 어떤 어눌한 그런 말투를 그대로 시의 어법으로 이렇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가 남들 보기에는 다소 촌스럽다는 말을 들을 법도 하지만 그걸 상관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성기각 씨는 누구보다 확신에 찬 그런 시쓰기를 하는 분이라고 그 자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논두렁에서 제업 없이 살다간 이 땅의 모든 아버지와 우리들의 사소한 삶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귀한 것을 신바람나게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노래하는 성기각 시인은 그런 점에서만 봐도 그만의 뚜렷한 시인 정신을 충분히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인의 신바람이 개성적인 시법을 만든다고 하겠습니다. 이연봉 시인께서 시집 해설에서 성기각 시인의 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기각의 시에는 세련된 꾸밈이나 가공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삶으로부터 시적 모티브를 발견하고 그것을 되도록 서사적으로 풀어놓는 것이 그의 시의 보편적 특징이다. 예. 성기각 시인은 한국 현대 농민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테마에 대해서 신바람나게 남이 알아주든 뭐 그렇지 않든 신나게 시쓰기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억지로 유명해지겠다고 유행 담론을 추수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어떤 시인은 순수 서정시를 쓰는 분이었는데 본인이 시단에서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하자 초조했던지 시 경향을 모더니즘으로 바꾸면서 전위적인 포즈를 취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것도 오래전의 일인데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가 썼던 순수 서정시보다 더 못하다는 평가를 오히려 받고 말았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익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분의 순수 서정시는 꽤 괜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시단의 평가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명을 더 크게 얻기 위해서 자신의 시적 경향과는 상관없이 억지로 자기적인 시쓰기를 하다가 실패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의 모더니즘 시쓰기는 그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흠행을 얻기 위해서 억지로 쓰는 시쓰기였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시쓰기는 신바람으로만 꼭 쓰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시쓰기는 백수건달처럼 건들거리며 현세의 욕심마저 비워두고 이제 무욕의 상태에서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박노정 시인의 자아상이라는 시를 읽어보면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아상. 최고만이 미덕인 세상에서 떠돌이 백수건달로 세상은 견뎌 볼만하다고 그럭저럭 살아 볼만하다고 성공만이 미덕인 세상에서 끝도 시작도 없이 가랑잎처럼 정처 없이 다만 가물거리는 것들과 함께. 박노전 시인은 생전의 자신을 떠돌이 백수건달로 묘사했습니다. 바로 이 시가 그런 것인데요. 백수건달은 사전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이 남봉을 부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불교 문헌에 의하면 음악을 맡은 천신을 건달박 또는 건달바라고 불렀는데 식향, 식향형, 향음, 향신 등으로 의역되기도 합니다. 이 의역의 경우에 향자가 모두 들어가는데 이 향자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천신이 향만 먹으며 유유히 산다고 믿었기 때문에 향자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전설에 따르면 건달바는 술과 고기를 먹지 않으며 오직 향기만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향기만 먹고 산다는 것에는 바로 이 백수건달의 의미가 잘 투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노정 시인이 생전에 현실적이지 못한 시인으로만 살아가는 자신을 백수건달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참 시사적입니다. 어쩌면 박노정 시인뿐만 아니라 시인을 모두
백수건달적 성격을 지녔는지도 모릅니다. 고기를 먹지 않고 향만 먹고 산다는 건달바처럼 시인은 어찌 보면 현실보다는 이상이라는 향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석이는 백수건달처럼 비현실적인 것을 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시인이 되겠다고 조급하게 이것저것 집적이는 것은 정말 올바른 시인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시인은 현실 너머의 파랑새를 잡겠다고 길떠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인이라는 칭호 앞에서 유명시인이라는 말, 이건 그리고 유명시인이 되겠다고 자신의 어떤 시적 경향을 쉽게 바꿔버리는 그런 것들은 가당치 않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시석이는 신바람 나게 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백수건달처럼 현실 너머를 탐하며 건들거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시인의 마음 10번째로 바로 지금 시작을 시작하자 라는 테마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